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송파구청 문화예술과 장혜정입니다. 박수. 먼저 송파청년아트센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통해 작업 세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다희 작가님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작가님 시선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평일 낮 귀중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안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탐구하고 그것을 이제 회화 매체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양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경계 위의 시선이라는 전시는 어떠한 시선 구조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불안이 드러나고 또 불안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전시인데요. 우리는 SN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타인을 들여다보고 나 또한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고 관찰되는 그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시선 구조는 타인과 나의 비교를 자연스럽게 일삼게 되고 또 그게 사회적인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때로는 나라는 그 존재의 위치를 흔들리게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 우리는 이러한 시선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감추는 그 경계 위에서 보는 사람이자 동시에 보여지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존재인지 바라보이는 존재인지에 대한 그 감각적인 질문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앞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안이라는 정서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커오면서 불안하는 그 정서를 너무 밀접하게 경험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오감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에 좀 많이 민감했고 그러다 보니 또 주변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제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그 불안이라는 정서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제 불안을 경험할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의 화면 속에 프레임과 거리감이 있는 구도나 응시의 구조가 이러한 그 내면의 흔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정서적 경험이 작업에 있어서 중심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작을 구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 작업들이 개인적인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현대사회의 그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우리는 그 타인의 삶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특히 SNS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깊이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 비교와 경쟁을 이제 일상화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고 또 스스로 타인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불안이라는 정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고 그 지점을 어떻게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탐구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 시선, 이런 시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한테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불안을 통해서 습관하게 관찰하는 그런 시선이 타인에
경계로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타인과 비교 대상을 삼는 도구로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작업 속 시선은 단순히 타인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통해 나를 비추고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품 속에서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으신가요? 저는 보여지는 자와 보는 사람의 관계를 주로 이제 카페 같은 익숙한 일상 공간 속에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은 제가 직접 머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과 부딪히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카페는 누군가를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저 역시 낯선 시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장소로 기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작업 속에 이제 자주 등장시키면서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자가 뒤섞이는 그런 불안한 시선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그리고 또 카페라는 공간이 제가 처음에 설정하게 됐던 것이 제가 이제 관찰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가면은 좀 주변 환경을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아티스트 토크라는 주제를 이제 하고 저희가 만나게 되면 한 가지의 목표 의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이제 와서 그 행위를 보통 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근데 카페라는 장소가 되게 많은 사람, 현대인들한테 다양한 장소로 기능하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소개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계약서 요즘은 사인할 때도 카페에서 도장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싸우는 커플,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아지면서 평일 낮에 카페 가보면 대학생들보다 오히려 작업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공간이 단순히 디저트를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공간이라서 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프레임은 어떤 경험에서 출발했을까요? 네,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들은 제가 이제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험과 공간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발하는데 제가 직접 가거나 자주 가는 그런 카페의 창문이나 이제 집에 있는 창틀 같은 거를 직접 찍어서 이제 관계 설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 속에서 찾은 간접적인 이미지 일부를 결합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또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 경험과 시각적 단편들을 겹쳐서 레이어링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즘은 이런 프레임 구조를 좀 넘어서 프레임이 없어도 관찰자적인 시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사물이나 공간 속에서도 대상과의 거리감을 통해 관찰자적인 시점을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공간은 어떤 이유로 선택을 하셨나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데 제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 이제 집 안이나 카페라는 현대인들에게 되게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장소들은 일상적이면서도 좀 개인적인 순간들이 교차하는 이제 곳이기에 제가 자주 선택하고 단순한 그냥 배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과 불안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사회적인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심리를 반영하는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품 속에 그렇게 등장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사물들이 어떤 감정을 상징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작업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물들이 있는데요. 책이나 모래시계, 초, 그리고 빈티지 잔, 오래된 LP판 같은 것들인데 이 사물들의 특징은 모두 오래되었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저에게는 그 사라짐에 대한 불안을 좀 환기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제 시선이 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고 불안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장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선은 이제 프레임 시리즈를 좀 넘어서 사물을 중점으로 한 작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나 긴장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프레임이나 사물을 통해 그 관찰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감을 형성하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좀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객분들도 직접 작품을 보시면서 그런 화면의 긴장감이나 이질감도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선택하신 이런 매체의 회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화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좀 개인적인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 성격이 좀 한 가지에 굉장히 몰두했다가 금방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노래 이제 꽂히면 그 노래가 질릴 때까지 거의 한 곡 재생으로 8시간씩 그냥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김치찌개 집에 이제 꽂히면 사실 저는 그거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질릴 때까지. 근데 이제 단점은 금방 그게 질려버려서 또 딴 걸로 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손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걸 좀 잘했어서 처음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좀 해보고 싶었어서 그때도 막 어릴 때 많이 배웠었고요. 그러다가 재료 다 사고 또 이제 한 3개월 하고 질려서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헤어 디자인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머리도 막 배웠다가 재료 다 사고 또 3개월 뒤에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자꾸 계속 어릴 때부터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피아노 계속 몇 년 쳤다가 또 질려서 금방 안 해버리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그림 뭐 다 작가님들 아시겠지만 그림 처음 시작하면 재료 왕창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 또 하다가 그만둘 거잖아.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그림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이렇게 찾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회화라는 게 저한테는 좀 끊임없이 계속 탐구할 수 있는 매체이자 가장 저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제 안에 불안을 뭔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거를 또 해소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치유하는 시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회화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회화가 단순한 매체를 넘어서 그런 삶과 연결되는 치유의 방식이라는 점을 좀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오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 관객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시길 원하시나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이번 전시와도 관련 있는 질문인데 저는 관객이 단순히 그 관찰자의 위치에 머무르기만을 바라지는 않고 작품 속에서 언제든 그 시선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관객이 이러한 이중적인 그 시선 구조 안에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시선으로 타인과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타인에게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가와 같은 고민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작품을 동시에 이렇게 감상하는 동시에 자신이 또 바라보고 또 보이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그런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이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번 전시를 이제 기획하면서 그 아시는 작가분과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그분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친구랑.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작품 잘 보고 있다, 우연히 만나서 반갑다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작가로서. 근데 그분은 이제 반대로 저한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순간적으로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스타 피드에 자기 얼굴 노출 사진이 한 개도 없대요. 근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약간 무섭고 감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NS라는 게 뭔가 스스로를 노출하는 동시에 그 노출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규정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불안하게 그분한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작업에서 다루는 그런 시선의 양면성과 불안의 그 구조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금 한번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주제나 작업 방식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앞으로는 그 프레임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시선의 그 구조를 좀 사물로 확장해보고 싶은데요. 그 사물은 단순한 오브제들을 넘어서 그 일상의 불안이 좀 응축되고 드러나는 매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불안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시각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화 매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나 특징에 대해서도 좀 탐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이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품이나 작가님의 이야기 중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질문해요,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제가 단순한 궁금증인데 그 작업 옆에 그 프레임 옆에 공간을 많이 칠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칠하시는 것도 있고요. 옆면? 예, 옆면. 제가 칠한 것도 있고 또 안 칠한 것도 있는데요. 요즘 하고 있는 작업들은 칠한 것도 있는데 그 1전시장 이제 배치가 되었는데 그 질문 맞으시죠? 네, 여기 있는 거,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거. 근데 이게 저는 옆면이 좀 확장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구도라든지 이런 연출 자체가 표현의 연출 자체가 옆면을 하는 것과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 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작업을 어쨌든 지금 업으로 선고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작업을 왜 업으로 선고 왜 하시는지. 왜 하는지. 네. 제가 근데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다른 이유가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그냥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남들도 다 힘들겠지만 좀 힘들게 그렇게 사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혼합할 수 있고 그게 표현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좀 저는 회화뿐만 아니라 예술이 그래서 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안이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게 예술로서 제가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그 매력에 처음에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될까요? 네. 이제 작가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품이 시간이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색감 자체가 비슷해서. 맞아요. 시간성과는 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는 않은데 프레임 시리즈들은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그 3월 시리즈에서는 그 빛이라는 거를 좀 설정해서 시간성을 좀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초라는 오브제를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초가 사라져가고 타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감정과 기억이 오간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작업에서는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히 되셨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양다희 작가님과 함께 아티스토크에 자리해 주셔서 다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 속에 담긴 시선과 불안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내면의 고민들을 좀 더 깊게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다희 작가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